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74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11월 20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0년 10월 6일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주 명식은 경자년 정해월 정묘 1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정묘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은 어저께 병화가 일간이었고요. 오늘은 병화 다음으로 일간은 정화라고 하는 것이고, 정화 일간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 정화가 어떤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다음으로 해월과의 상관관계, 즉 월령 월지와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 관계상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죠.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은 화에 해당이 되죠. 어저께 병화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물론 어저께 또 강의를 안 드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또 다시 열심히 해야겠네요. 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에 대비되는 개념, 병화는 양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와 같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등촉지화라고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마치 남자와 같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강하고 맹렬하고, 화이니까 뜨겁고 그 다음에 밝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음화는 양화만큼 뜨겁 것이 좀 덜한 것이고요, 밝음이 좀 덜한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있을 때는 태양이 양화인 병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늘에서는 달이라든가 별 같은 것이 음화인 정화가 이렇게 된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대적인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늘에 있는 태양이 항상 양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주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태양보다 더 큰 뜨거운 불덩어리가 무수히 많을 수 있죠. 그런 것과 비교했을 때 비교한다면 태양은 음화가 되는 것이고, 달하고 당연히 태양하고 비교해 놓고 봤을 때 강한 빛의 강도라든가 뜨거운 열기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병화가 양화가 되는 것이고, 달은 음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음양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불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고,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불, 정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놓고는 정화가 살지 못했죠. 우리가 라이터를 필 때 부싯돌하고 그 마찰을 일으키는 쇠 조각 있잖아요. 그게 딱 튀게 되면 불꽃이 바자자자 딱 튀는데, 그 불꽃을 정화라고 하면 그 불꽃을 갖다가 계속 불로써 불꽃이 계속 활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연료, 가스라든가 아니면 마른 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감목 같은 거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즉 연료가 있어야지.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스불은 가스불이 되기 위해서는 가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것처럼 정화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연료가 되는 것,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유지할 수 있다. 이거는 비단 4월, 5월과 같이 화가 왕할 때는 감목이 필요 없느냐, 한 점 정도는, 그런 경우에도 감목 정도는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고요. 반대로 정화가 감목이 필요한데, 인묘월이라든가 지금 해월도 마찬가지예요. 해월도 목이 너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게 되면, 특히 정화 같은 경우는 목이 많아서 목다하게 되면 화식, 불이 꺼질 수 있기 때문에, 목다화식이라고 하는 뜻은 목이 너무 많아서 불이 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220V 전기를 쓰는데 1000V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은 집안에 있는 가전이 다 고장이 나겠죠. 심한 경우 화재도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가스불도 적당히 가스가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가스가 세게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이 꺼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냥 갖다 놓고 장작 필 때 입으로 바람을 살살 불잖아요. 입으로 바람을 부는 것이 그것도 목에 해당이 되죠. 불을 입바람을 선풍기라든가 부채로 적당히 이렇게 부르면 불이 활활 타는데, 갑작스럽게 센 바람이 확 불게 되면 불이 꺼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이 작을 때는 입으로 훅 하면 불이 꺼지죠. 근데 불이 셀 때 입으로 훅 불면 불이 더 잘 타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2월 달 대보름 때 지금도 가끔 그런 거 하는 곳이 있긴 하지만 옛날처럼 많지 않죠. 남양 분유 깡통을 주워다가 못으로 구멍을 뽕뽕뽕뽕 뚫습니다. 그죠? 거기다 대고 저기 목공소 같은 데 가가지고 폐 장작을 갖다가 그냥 빌려다가 말은 빌리는 거지만 이제 남의 것을 이렇게 좀 슬쩍 갖다 쓰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짝에서 이제 그 불놀이 하잖아요. 그 깡통 돌리기. 무지무지 재밌습니다. 근데 그 안에다가 적당하게 나무를 적당히 넣어야지만 바람이 솔솔솔 들어가서 타는데, 너무 나무를 갖다가 빼곡하게 집어 넣어 버리면은 그게 바람이 숨구멍이 없게 되면 나무가 타질 않죠. 그것도 바로 목다 화식이 되는 거예요. 적당하게 나무의 간격을 이렇게 해 주어야지만 나무가 타는 것이죠. 그거를 갖다가 절제시켜 주는 것이 뭐예요? 바로 경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목을 억제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만, 목을 갖다가 절단하고 목을 갖다가 조절하는 것은 신금보다는 경금이 낫죠. 경금은 도끼라든가 비유를 할 때 전기톱 같은 걸로 보지만, 신금은 반지 같은 거라든가 작은 과도칼 같은 걸로 볼 수 있겠죠. 큰 나무를 갖다가 과도칼로 자를 수는 없죠. 힘들죠, 힘들어. 그래서 정화 같은 경우에는 간목이 필요한데,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간 정화가 왕했을 때는 임수로서 수보양광 하는 것도 병화랑 좀 흡사한 점은 있지만, 절대 정화는 개수를 갖다가 쓰는 것은 좀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정화라고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죠. 촛불과 같고 모닥불과 같은 것인데,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비 내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정화일간인데 옆에 개수가 하나 있어요. 제 사주가.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정화일간이 개수가 있는 사람들이 성격이 되게 예민하고 까칠까칠합니다. 여러분 제 보기에 되게 이제 수도분의 그 분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약간 예민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 수양하는 거죠. 이게 명리 공부하고 종교, 기도, 종교에 있어서 기도도 하고 하는 것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겁니다. 명리 공부의 첫째 목적은 뭐냐면, 너무 사주 봐주고 너무 운명에 관계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명리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 똑같습니다. 방법의 차이인 것 같아요. 종교의 기회를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명상을 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명리를 통해서 진짜 내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었길래 이렇게 이따구로 살아왔는지 이렇게 한 번씩 보는 것도 필요하죠. 이거를 갖다가 이제 종교인한테 의지를 하거나 다른 역술인한테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명상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명리 공부도 내가 한번 해보면서 스스로 깨우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법정 스님이 그러죠.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지, 남한테 돈 주고 기도를 부탁하면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청부기도라고 해서, 청부기도, 우리 청부살인이라는 말 있죠. 남한테 돈을 주고 저 사람 좀 콕 찔러서 아프게 해줘, 이런 거. 청부상해, 청부살인 이런 건데, 기도도 청부기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맞는 말 같아요. 기도는 내 마음을 내가 안정시키고 내가 스스로 평상심을 갖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는 것인데, 돈 많은 사람들은 돈 주고 네가 기도를 해주면 내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이건 뭐죠? 자, 돈을 주고 네가 빵을 사 먹으면 나는 배부를 것이다.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쉬운 말로 얼토당토 않은 것이고, 여러분들 청부기도, 청부사주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내 팔자는 내가 알아보고 고칠 수 있으면 내가 개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를 열심히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월 또 시작합니다. 또 반복하겠습니다. 자, 해월, 해자 축 북방이 되겠고요. 계절은 겨울이죠. 해월은 보동이 아니죠. 맹동이라고도 하고요. 초동이라고 해서 매우 추운 엄동설한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매우 춥죠. 그래서 조후가 매우 필요하다. 어떤 일간이든 해월, 자월, 축월에 태어났는데 화가 없다, 뭐라 그랬죠? 빈한한 사주, 빈천한 사주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거를 공부했다라고 하면, 나는 내 사주는 어차피
뭐 이렇게 정해진 거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내 가까운 사람이 아기 낳을 때는 이런 것 너무 간단한 일은 아니에요. 지금 해월이 태어나는데 다음 달, 그다음 달 해자 주월에 태어났는데 화가 없어. 이거 큰일 난 거잖아요. 그러면 조언을 해줄 수가 있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화가 연월 일에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면 생시에서라도 따뜻한 온기를 넣어줘야지만 이 아이가 살아감에 있어서 그나마 조금 장애를 덜 받거나 안 좋아질 것을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나가는 것이 좋지, 사주가 편고하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개운한다고 해서 그게 바꿔지겠냐고, 사주가 정해져 있는데 절대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해자축월에는 반드시 따뜻한 화가 있어 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시 금수가 많아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은 수왕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가 왕한 계절이고요. 그 다음에 일간, 어저께 병할 때도 말씀드렸고요. 오늘 정화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월의 화는 뭐예요? 절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화는 약하고 수는 왕하다. 화는 일간이고 수는 관성이죠. 신약, 정화는 저 해수를 보게 되면 관성이기 때문에 관약이 아니죠. 관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 병화도 해월에 태어났을 때 어저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간 약하면 약한 일간부터 생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어 주게 되면 이 간목이 일간을 생해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한 가지 더 포인트. 해월은 화는 약하지만 목은 약하지 않습니다. 장생이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에 이런 식으로 해서 인목 같은 경우, 묘목 같은 경우 이렇게 있게 되면은 해월에 이거는 다 해묘한목, 인해한목 이렇게 해서 목이 너무너무 왕해지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는 목이 필요하긴 한데 목에 너무 많게 되면 목다화식돼서 불이 꺼질 수 있습니다. 이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금이 있어서, 경금이 없으면 신금도 부득이하게 쓸 수는 있겠지만 경금을 쓰는 것에 비해서는 공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절대적으로 신금을 못 쓴다는 아닙니다. 이왕 쓸 거면 경금을 쓰는 것이 좋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월의 목국을 형성해서 목이 너무 많아졌을 때는 경금으로서 목을 절제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목국이 형성되지 않으면 굳이 경금도 필요 없다. 경금을 쓰는 것은 목이 왕해서 병이 있을 때 약으로 쓰는 것이다. 그렇죠? 왜요? 병중 득약일 때 목이 왕해서 병이 중한 것이죠. 득약이라고 해서 경금을 넣게 되면 이것을 병중 득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또 다른 말이 있는데, 병이 있는데 뭐 생암을 얻었다, 구암을 얻었다 이런 단어도 있는데 제가 그것은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이거 병중특약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굳이 목이 많지 않은데 경금은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반드시 간목 하나 정도, 지지로 인목 하나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명식 들어가도록 할게요. 정화가 해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격국이라고 놓고 볼 때는, 격국으로 놓고 볼 때는 일간 정화 음화가 월지에서 양수인 해수를 받죠. 정관입니다. 정관 격이 되는데, 금방 말했던 것처럼 일간은 약하고 관성은 왕하다라고 이렇게 보시는데, 오늘 명식 연지에 자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어저께 병화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정관, 이건 칠살 굳이 나눌 필요가 없고요. 일간 약하면 정관도 마치 칠살 같이 작용을 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칠살 있으면 이거는 그냥 뭐 칠살 격까지 정관 격을 칠살 격을 바꿀 필요는 없지만 신약 관왕이 아니라 이거는 다시 살중 신경한 사주로 바뀌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간목이 있어서, 지지로 하다못해 인목이라도 있어서 정화를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연간에 아쉽게도 또 경금 있죠. 경금은 재성인데 이 재성이 하는 것은 수를 생해서 나를 공격하는 아주 나쁜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 있는 정화는 나를 도와주는 비견으로 볼 수 있겠지만, 이 정화도 뿌리가 없기는 매한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찌하오리까? 낙동강 오리알이 되오리까? 어찌할꼬? 걱정하는 중에 일지의 묘목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뭐냐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승목이에요. 단 이렇게 해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원래는 삼합, 해묘미 삼합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이건 목국을 형성하게 되면 묘목 자체는 승목이라 하더라도 해중에 있는 간목이 묘목과 합으로 인해서 해중에 있는 간목이 살아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해중에 해월이 수왕절이긴 하지만 목에
장생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묘하게 되면 목이 너무 왕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경금이 있어서 뭐 그나마 나쁜 것 같지는 않고 저절로 뭐 이렇게 좀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단 문제는 경금이 좀 뿌리가 없는 것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어저께처럼 병인시였으면 좀 더 멋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태어나는 것이 나을까요? 오늘 태어나는 것이 나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정묘보다는 병인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같은 화일간으로 태어났을 때 병화가 일지에서 인을 보는 것이 정화가 일지에서 승목을 봐서 해묘한목하는 것보다는 훨씬 제가 봤을 때는 좀 사주국세가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요 전후로 해서 출산 대기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이제 일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뭐 예정일 앞으로 해서 일주일 정도, 열흘 정도 미리 사주를 쭉 분석해 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날과 시를 잡게 되는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정묘와 병인이 있다라고 하면 정묘를 잡기보다는 이건 병인을 잡는 것이 훨씬 나은 것이고, 병인 안에서도 생시를 좀 더 나은 생시를 잡는 것이 필요하겠죠. 물론 이제 남녀에 따라서 대운이 달라지기 때문에 생시를 잡을 때는 좀 대운까지 참고해서 잡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간신히 정화가 유지한다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시 어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이제 보게 되는데, 일단 보지 말아야 할 생시 경자 신축, 그 다음에 정미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무신 기유 경술 신해, 이 정도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의미가 없는 생시다. 경자시 같은 경우에는 금수가 다시 많아지니까 사주가 더욱 한습해지는 걸로 볼 수가 있겠고, 신축 같은 경우도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화가 들어오는 것이 좋은 것이지 신축 들어오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겠죠. 무신시 마찬가지로 신금이 들어와서 한습해짐을 더하게 되고, 무토 있어봤자 뿌리 없는 무토가 아무 용도가 없죠. 기유시 같은 경우는 묘유상충까지 하게 되니까 무신시보다 기유시가 더 안 좋은 국사가 돼갖고요. 경솔시도 마찬가지고, 신해시도 요 해묘한목했기 때문에 뭐 신해시는 그냥 그저 그렇다. 아니 근데 수가 다시 많아지는 것은 역시나 결코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보지 말아야 할 생시, 제가 봤을 때는 계묘시도 저는 탐탁치 않습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정화는 등촉지와 같기 때문에 개수가 투출하는 것은 요거는 온당치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제가 볼 수 있는 생시는 뭐가 있어요? 이민, 갑진, 그리고 갑진도 그냥 보게 되겠고, 이렇게까지는 제가 봤을 때 괜찮지 않을까. 선생님, 그럼 정미시는요? 정미시가 되면은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사주를 크게 보라 그랬잖아요. 정미시가 되면 그야말로 해묘 및 목을 완전하게 짜게 되죠. 정화 있으면 이게 일간이 굉장히 왕해질 것 같은데, 일간이 그렇게 왕하지는 않습니다. 목이 왕한 것이죠. 목이. 일간이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왕한 것인데, 이렇게 해묘 및 목국을 짜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지로 인목 하나가 그냥 뚜렷하게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당연히 이제 경금이 있어서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 주려고는 하는데, 자, 정화가 연간에 있는 경금을 놓고 이거 뭐라는 겁니까? 군비 쟁제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거는 조금 안 좋다라고. 물론 병오시도 군비쟁제를 합니다. 병오시도 군비쟁제를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화를 봐서 조우하는 것은 어차피 군비쟁제 한다라고 하면 정미씨보단 차라리 병오씨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이민씨 같은 경우에도 인목을 받기 때문에 목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왕해지는 단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경금에 의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단 일간 자체가 해월이 태어나서 약하지는 않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이민씨도 그렇게까지 좋은 생시로 보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렵고요. 을사시 정도도 이거는 사화를 받기 때문에 그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역시나 좀 크게 놓고 봤을 때는 병인일 어저께 하고 오늘하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정묘보다는 병인이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것 꼭 한번 다시 한번 병인과 오늘 정묘를 살펴보시면은 곧 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요. 꼭 한 번씩 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것도 서로 간에 이제 같은 이제 명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서로 간에 이렇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요. 자,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